2019년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용카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자, 경찰이 제대로 뚜껑 열렸습니다. 이 그동안 검찰이 경찰 개무시해 온 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검찰에게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가 권력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경찰에게 있어서 절대 갑은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다가 사실상 넘겨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표면화되자 검찰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를 털고 여당을 털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서 평소에 해오던 대로 경찰을 개무시했다가 경찰이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경찰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아마 이 경찰이 아주 제대로 뜨겁게 저항할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엿보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검찰은 스스로 말하자면 권력자에게 그 짓밟히는 존재로서 포지셔닝하고 싶은데 그 검찰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왜 나왔겠습니까? 니들이 지나치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나온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수사 착수할 수 있고, 직접 수사할 수 있고, 또 경찰이 이렇게 1차 수사해 온 거 다 엎어버리기도 하고, 우리 저 권지현 평화나무 센터장, 무슨 교회 가가지고 예배 한번 참석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주거 침입죄로 건 거 아니에요? 빤스 쪽이. 경찰은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니까 1차에서 그냥 각하해 버렸는데 기각을 해 버렸는데 기각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자는 거예요. 네. 평화나무 김용민이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의 센터장이니까 잘 모셔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또 이렇게 특별 예우를 해주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검찰의 오만불순한 태도가 오늘의 이 사태를 불러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조국 죽이고 현 정권 심장부를 할 수 있는 청와대 털고 아주 지멋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검찰이 헤쳐먹은 고마해라 마이 무엇다 아이가 거의 이 상황까지 온 검찰의 전횡 검찰의 독점 검찰의 독선 이제 바로 잡을 때가 됐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뭐 입장이 뭐 완전히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털기 때문에 청와대를 털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정말 너무 끔찍해요. 아니 당신이 한번 당해봐 이런 검찰한테 이렇게 검찰 띄워줘가지고 나중에 한번 당해봐 그때는 당신 편 대줄 사람 누가 있겠어. 자 그래요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저녁입니다. 12월 6일 매주 금요일마다 항상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이재복 더불어민주당 아동안전위원회 이재복 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아동안전에 관련한 그 법이 국회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재복 위원장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짜증나게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봐요 저기 저 우리 레드에어님은 뭐 바로 갈게요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참. 네, 레드에어님은 지금 그동안 한 번도 결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번 오시는 게 확인되면 제가 그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뭘 드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10번쯤 오시면 언제쯤 10번쯤 오시는 건가? 그래요. 이달 말까지 크리스마스쯤까지 오시면 10번 오시는 거네. 네, 지극정성 다해서 오시는 우리 레드에어님. 피만두 선물로 해드릴까? 피만두? 네. 자,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토리 드리면 되겠네, 도토리. 그래요. 도토리 좋아하시죠? 도토리 드리겠습니다. 네. 음. 자, 블랙리스트님, 아내가 김용민닷컴 믿을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저 상품이 문제가 있으면 김용민이
뭐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믿을 수 있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정말 저희가 100% 최상의 상품만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어쩌다 뭐 한두 번씩 이렇게 하자품이 나오면요, 얄짤없이 바꿔드리고, 또한 저희가 더 좋은 상품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피만두를 선물로 해드리겠네. 자,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는 못 가셨다고 레드에어님. 1회는 뭐 저희가 공개 방송이 아니었으니까 예고는 뭐 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12월 말까지 오시면 이제 거의 1년이래 10회를 채우시는 건데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시즌이 또 시작된단 말이죠. 1월부터 또 10주 오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 소개를 해서 같이 데려왔다, 그러면 또 이제 전도상도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상, 전도상입니다. 네. 자, 광고 만나볼까요? 네. 자, 코어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광고, 코어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코어업. 자, 활기찬 연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코어업 광고입니다. 12월은 쌀쌀한 날씨와 더불어서 술자리가 많아가지고 체력적으로 힘든 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코어업이 필수입니다. 코어업은 활력을 더해주는 각종 비타민과 면역 기능에 아무래도 면역 기능에 필수인 아연 등 9가지 기능성 원료, 그리고 페루의 산삼이라 할 수 있는 마카까지 더해서 건강한 활력을 충전해 드립니다. 자, 김용민이와 함께 재구매 고객들이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네, 코어업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2+1 이벤트 계속 진행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이 춥습니다. 추울 때 밖으로 나가기 너무 싫죠. 아침에 코어업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제 추위고 뭐고 간에 내가 이 세상을 압도합니다. 이 날씨도 압도하고, 이런 추위 또 스트레스를 압도하게 돼요. 자, 코어업이 도와드립니다. 코어업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더. 자, 12월 14일 토요일 1시에 오시면은 식사하시고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펼쳐지는 평화나무 후원의 날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도올 김용옥 선생님 오시고요. 김호준 총수 오시고 김장훈 가수, 전재덕 밴드 함께합니다. 정말 좋은 자리예요. 예. 자, 많이들 오셔야 됩니다. 예, 많이들 오셔서 두둑하게 또 후원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억 모아야 됩니다. 3억 모아서 내년 총선 때 스트레스 거리 하나 없앤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 나라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만나게 될, 그렇잖아요. 사실은 촛불혁명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의회 구조는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네. 개혁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엉뚱한 불법 세력들 선거판에 틈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용민 TV 가 아니라 평화나무가 이제 내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자, 평화나무를 도와주시면은 내년 총선에 기여합니다. 저희 그냥 시민단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이 돈 갖고 저희가 평화나무로가 내년 대선 때 종교를 빙자한 정치 세력들 활동을 발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종교계가 건강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또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세계를 열기 위해서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막 어느 후보 찍어주자, 어느 후보 낙선시키자, 어느 당 밀어주자, 어느 당 밀어주지 말자,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거,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렇게 특정 정당 밀어주고 특정 후보 밀어주면 이건 대책이 없었습니다. 왜냐? 예배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저희는 예배까지도 다 면밀히 감시해서 요거 반드시
반드시 고발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책임을 물리겠습니다. 실적도 있어요. 지난 4.3 재보선 때 창원 성산구의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저희가 특정 후보 밀어주려 했던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유죄 판결 받아냈어요. 김용민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시죠. 도와주세요. 네, 12월 14일 토요일 낮 1시입니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곧 계좌를 까겠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관제당국과 논의를 거쳐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덕님의 황홀한 하모니카 아시네. 우리 미모지조님 한번 오셔. 우리 김장훈 형님의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라이브도 만나실 수 있겠지만은 전재덕 밴드의 하모니카 연주 이거 듣지 못하고 죽으면 이건 시신이 금방 썩습니다. 네, 그래요.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4일 토요일 낮 1시입니다. 네, 그 최깔깔님 가고 싶지만 못 간다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안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에? 자, 우선 돈부터 보내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곰튀기님 후원이라도 할게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오셨구나. 하이드님이 부산 라이브 방송으로 보셨나? 이따 와서 봐야 돼. 그저 방송으로 본 거는 그는 본 게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4일 토요일 낮 1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른바 김기현 사건 이걸 갖고 뭐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는데 그걸 뒤집어 버리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또 이 뉴스가 입증하고 있어요. 한겨레 기사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한겨레가 취재를 한 것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자인 김모 씨, 이분이 이제 사실은 김기현 사람들을 고발한 사람이에요. 예. 아파트 사업권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김기현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광역시장,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시장과 경쟁을 했던 김기현 씨, 그 사람의 동생을 울산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2018년 1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한 반년 앞둔 시점이죠. 그런데 그보다 앞선 2014년부터 이 김기현 씨의 김기현 씨 측근에 대해서 고발한 이 건설업자 김모 씨, 이분은 경찰과 시청 등지에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비위 의혹에는 김기현 전 시장 동생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수사 당국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실제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경이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 내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 이미 전부터도 검경에 포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위 의혹이. 한편 송철호 시장의 지금 밑에 있는 송 부시장, 이분이 이제 청와대에다가 관련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때 시점이 2017년 10월인데 경찰은 이미 이때 김기현 전 시장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10월에 현 송 부시장이 김기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송 부시장이 또 나중에 송철호 캠프에 합류한 이 송 부시장이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에게 관련 비리 의혹을 제보한 시점, 이 시점 이전부터 이미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도대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아무도 모르고 있던, 아무도 모르고 있던 그런 사안을 제보했다면은 이게 좀 의심할 대목이 있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파닥에 돌던 김기현 시장 일가 비리 의혹, 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뭐가 문제예요? 하명 수사도 아니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무슨 하명 수사야? 어? 울산경찰청은 2017년 10월부터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기현 시장의 처이종 사촌 김 씨와 전 건설업체 대표 이 씨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는데, 경찰은 김 씨가 2014년 김기현 씨가 새누리당 의원일 때 건설업체 대표 이 씨를 만나서 김 전 시장의 힘을 등에 업고, 김기현 의원이었죠 당시에는, 김기현의 힘을 등에 업고 건설 현장의 민원 해결 등 사업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그 업체의 직원이 돼서 월급으로 다달이 몇백만 원씩 받은 혐의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또 김 전 시장의 5급 비서관 김모 씨가 당시 관련 책임자도 아니면서 정치 후원금 회계 업무를 맡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은 알선 수재 혐의로 김기현 시장의 처이종 사촌 김 씨에 대해서 지난해 2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5월에 부산 해운대 친척집에 잠적해 있는 그를 체포해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에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불구속 상태로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니 이게 복잡하네. 그리고 또 이 뉴스를 쭉 읽어보니까 김기현 씨와 그 측근들이 이 뭔가 좀 수상한 그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사실 김기현 씨는 지금 자기가 이건 굉장히 잘못된 수사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자기가 정치 탄압을 받았다. 청와대 하명 수사에 의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아니 그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된 근거가 뭔가 봤더니 저는 무슨 법원 판결을 받은 줄 알았어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냥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해 버렸더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검찰이 무혐의로 그냥 결론 내버렸네. 무혐의로 결론 내버렸어. 그래서 검찰은 야 경찰 니네 수사 잘못했네. 너희들 처벌 좀 받아야겠어. 꼭 이런 건 아니더라도 경찰 보고 야 너 엉뚱한 수사했다. 잘못 수사했어. 혹시 청와대 하명 받은 거 아니니? 이렇게 지금 되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여기서 사실은 경찰이 뚜껑이 확 열리는 거죠. 아니 우리가 나름 열심히 수사를 했고 또 아울러 상당 부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그런데 이걸 무마해 준 게 검찰입니다. 없던 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건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했다. 그리고 또 검찰이 무리하게 또 청와대하고 엮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부정선거다. 관권선거다. 이러면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검찰하고 지금 김기현이 아주 잘 놀고 있어요. 자, 김기현 이 사람 지금 출신이 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나 봤더니 이분 저기 변호사였네요. 변호사였어요. 판사 출신이고. 아니 근데 누가 게시판에 검사 출신이라고. 에이. 에? 리님, 어드리 리님, 김기현이 개검 출신이다. 에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검찰 출신 아니에요. 판사 출신이에요. 자, 그 와중에 또 돈을 보내주셨어요. 고마우신 우리 이경희님 5만원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누구야? 정금수님 5,900원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하여간 이거 보면은 말이죠. 이미 하명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명 수사 이전에 청와대 첩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첩보가 있었으니까 뭐 하명 수사를 했다는 건데. 근데 그 첩보 이전부터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은 청와대 첩보와는 무관한 건설업체 대표 이 씨의 진정에 의한 인지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모든 논란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경찰 너 저기 청와대하고 한편 먹어가지고 지금 응? 선거 개입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말이죠. 김기현 측근 수사도 이러한데 이것도 역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울러 고래고기 사건 이거 검찰이 봐줘가지고 압수품을 다 돌려줘가지고 그 압수품 갖고 한 30억의 이득을 낸 거 아니에요. 검찰 이거 왜 이렇게 하셨죠? 이거야말로 정말 제대로 비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감찰권 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건수예요. 검찰이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아, 지금 송병기 부시장실 압수수색 중이라고요? 아이고, 왜 안 하나 했네. 왜 안 하나 했어요. 아이, 그래요. 왜 안 하나 했습니다. 아이고, 하셔야지. 아이, 그거 안 하면 안 되지. 송병기 부시장. 뭐 청와대 첩보했다는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이 그거 안 하면 검찰이 아니죠. 그래 이제 놀랍지도 않고 그냥 웃깁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이구 큰일 났네 뭐가 걸렸네 이러는데 이제는 웃겨요. 웃깁니다. 할 일을 하고 있네 우리 검찰. 달리 검찰입니까? 네. 전광석화와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경찰이 폭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이은혜 1팀장 이분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검찰의 반박은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면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말이죠. 우리 윤석열 총장님, 존경하는 우리 윤석열 총장님이 공수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러고 있어요. 응? 가만 있자. 이 문무일 형도 뭐 굉장히 뭐 반발하고 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요.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아니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윤석열 총장의 전임 총장인 문무일 총장 역시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문재인 대통령 들이받고 그만뒀잖아요. 문무일 총장이 말이죠. 지금 윤석열 총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명이나 청문회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은 거죠. 그래서 경찰이 절대 수사권을 가질 수 없도록 지금 길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는데 가만 있자. 제 얼굴이 나오는 게 나을까요? 네, 나오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고 하냐면 검찰이 절대선이라는 우월적인 생각에 바탕을 둔 주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은혜 팀장은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는 강력한 수사 통제 장치가 있다. 검사가 경찰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고 해당 경찰에 대해서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요. 검찰이 봤을 때 지금 검찰이 국민 걱정해서 지금 경찰한테 1차 수사권 주면 안 된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이은혜 팀장 말대로 검사가 경찰에다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왜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 이러냐면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경찰 야 이딴 식으로 수사할래? 라고 하기 싫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찰한테다가 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머리 박으라면 머리 박아. 이러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경찰을 거의 하부기관, 비서, 아니 몸쪽 이렇게 여기왔던 게 바로 검찰 아닙니까? 뭐 겉으로는 협조 운운하는데 수사 협조 운운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경찰이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검찰한테 어떤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이 싫을 뿐더러 또 아울러 과거처럼 열심히 예? 열심히 부려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져가 버리면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야 되겠네. 우리가 조국 장관을 죽이고 싶어요. 아주 그냥 자살을 생각하게 할 만큼 괴롭히고 싶어. 그런데 수사는 1차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으니까 경찰에게 줘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수시로 압수수색하고 수시로 그냥 불러가지고 괴롭히고 또 별건 털어가지고 또 그렇게 압박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검찰이 경찰한테 그렇게 지시해봐요. 야, 내가 저기 조국을 죽이고 싶은데 말이야. 좀 협조를 좀 해줘라. 야, 우리가 그래 옛날부터 좀 친하게 지냈자니. 조국 같이 죽이자. 이러면은 경찰이 같이 죽입니까? 어이 미쳤네 이것도 또라이 아니야? 이러면서 쟁점화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게 싫은 거야 그게. 그게 싫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찰에다가 1차 수사권 주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문무일 또 여타 이런 검사들이 길을 쓰고 반대하는 겁니다. 옛날엔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동등한 취급을 받으려고 그래?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몸종처럼 쓰고 싶어서 그게 이제 사실은 본심인데 이거를 뭐 드러내놓고 얘기하자니 그건 또 국민들이 동의가 안 되니까 이 국민들이 저기 뭐야 그 경찰의 이런 섣부른 수사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당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야 니들이 그런 얘기하면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니? 인권 수사? 지금 인권 수사를 해가지고 저 청와대 감찰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니? 아유 정말 참 아주 그냥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나 봐. 예? 정말 웃음만 납니다. 웃음만 나요. 예. 인권 수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너희보단 경찰이 잘해. 경찰서 가면은 또 우리 형사님들하고 지난번에 우리 빤스 수사할 때도 그랬는데 와 그렇게 정중합디다.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모든 수사관이 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수사관님은 그렇게 따뜻하고 인자하고 그리고 경청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조차도 아마 그 양반한테 수사받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진상을 알고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계속 물어봐주는 이런 포지션이더라고요. 경찰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검찰처럼 말이죠. 이게 털어서 안 나오면 별건 가지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스스로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게 만드는 이런 집단과는 달라요. 둘 다 똑같거나 검찰이 더 심하죠. 왜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니까. 법안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게 하는 통제 장치가 충분히 담겨 있는 게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경찰한테 1차 수사권을 맡긴다?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은혜 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울산 사건, 이 김기현 사건 말하는 거죠. 김기현 사건은 검찰이 다 수사 지휘한 사건이다. 그렇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검찰이 다 수사 지휘를 했어요. 검찰 수사 지휘받지 않고 지멋대로 수사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수사 지휘 다 해놓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건이 된다. 수사권 조정이 되면 책임을 더 분명하게 물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경찰이 1차 수사권 행사했어요. 근데 엉망으로 수사를 한단 말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응? 그렇게 되면은 수사한 사람이 독박을 다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경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 더 큰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뭐 시민 구하다 죽고 다친 경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류영원님 이런 말씀하시는데 경찰도 쓰레기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 경찰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개쓰레기였던 때가 있었고 경찰이 너무 지나치게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근데 검찰한테 너무 권력이 쏠리니까 검찰이 또 완전히 마탱이가 간 거죠. 그래서 다시 경찰과 균형추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경찰도 다 죽일 놈 나쁜 놈 또 다 훌륭한 분 천사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 냉엄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둘의 균형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반발하고 있죠.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에 국회 본회의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수사 개시권 제한을 현재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이 반드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경찰이 딱 수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검찰이 받아서 종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결국 뭐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지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검찰의 행태. 여기에 이제 경찰이 참을 만큼 참아왔고 드디어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경찰을 턴단 말이죠. 하명 수사 받지 않았느냐 경찰 너희들 털어봐. 지금 그럼 지뢰를 밟는 셈이 될 겁니다. 지금 경찰이 참을 만큼 참았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경찰이 될 것입니다. 어제 보십시오. 검찰이 그 돌아가신 분 감찰관 그분 감찰반원 그분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야 장난하냐? 우리를 상대로 압수하겠다고? 야 압수하겠다는 걸 우리를 압수하겠다는 걸 우리가 받아줄 것 같니? 정신 차려 이 친구들아 라고 지금 검찰이 어제 경찰에게 빅엿을 날린 것이죠. 네. 정말 여러분 권력은 고이면 안 됩니다. 썩을 것 같다 싶으면 갈아줘야 돼요. 네. 갈아줘야 됩니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보다는 좀 상태가 좋은 정당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훌륭해서 민주화 운동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갈리니까 그렇습니다. 자주. 국민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민주당은 그냥 가차없이 권력을 빼앗아요.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개쓰레기 짓을 해도 계속 밀어줍니다. 이러니 얘네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건강하게 우리 한국 사회에 보수 정치의 한 축으로서 건강하게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개판으로 정치를 해도 국민들은 우리를 찍을 것이다라는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자, 구한호님 2만원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